여론 뚱탑 목요일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예, 지난주에 한 주 잘 쉬다 왔습니다. 외국 다녀오셨어요? 예, 3년 만에 예. 태국에 잠깐 가서 오랜만에 해외 가니까 좋더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예. 아유 가고 싶은데 뭐 사정들이 좋은 사람들은 다 다녀오면 되는 거고요. 사정이 좋지는 않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하여간 그 마일리지로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가족들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 따님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네. 또 행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또 그만큼 좀 보충해서 많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 있는 와중에도 뉴스킹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봉우 소장님 나오셔서 하는 것도 봤는데 너무 잘하셔서 제 자리가 좀 위협을 받지 않나 이런 걱정도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콕킹이었네요. 방콕킹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방콕이었는데. 네, 저도 방콕입니다. 방콕이고 뉴스킹 하고 있고요. 자, 지지율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거의 2주 연속 30%대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 19일 실시한 조사, 이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2%,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요. 부정평가는 65.8%,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습니다. 한 조사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N서치가 뉴스핌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김준일 대표께서 같이 봐주세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자, 긍정 33.7%, 부정 63.7%로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은 더 올라갔고 부정은 내려왔습니다. 갤럽 조사도 비슷한 것 같고요. 자, 글쎄요. 지지율 상승 포인트를 한번 여쭈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일 기자회견할 때 그때 좀 허심탄회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오히려 그게 없는데 그때부터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일단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주식이 불황일 때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소각해야죠, 주식을. 영원히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식이 화랑일 때 영원히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주식시장으로 보면 조정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을 이제 종합해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중도층보다는 보수층에서 결집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받은 한 48% 그거보다는 훨씬 부족한 33%잖아요. 근데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충 한 35 이상 나와야 돼요. 35에서 국민의힘은 많으면 38%까지 나오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그러면 그거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수 이탈층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럼 대세 전환이냐라고 했을 때는 보수도 완전히 결집을 안 했고 중도는 돌아서지 않았지만은 너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 그러니까 주식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주식 용어 조정 국면 반발 심리. 반발 심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렇게 계속 지지율이 낮으면은 이거는 국정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한 보수 진영이 특히 보면은 여러 조사를 보면 70대 이상이 많이 이제 결집을 한 것을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층의 결집, 조정 국면 이렇게 보셨는데. 네,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와 방콕에서도 이걸 다 보시네요. 다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방콕에서 안 보고 계시면 이슈가 너무 많아서 놓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지 이제 앞으로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세 가지입니다. 위태인
위태인. 네. 위태위태하잖아요, 지지율이. 예. 그래서 저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 이게 이제 김준일 대표 설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위기감에 따른 결집, 또 태는 태세 전환. 그래도 태세 전환. 좀 태도와 태세의 전환이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도 이제 완전히 많이 신중해졌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처음에서는 뭐 잘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다른 때하고는 그래도 조금 더 태세 전환. 뉘앙스가 다르게 네. 들리게 됐어요. 마지막은 알겠어요. 인은 인사. 뭡니까? 인적 강화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대대적인 인사네요, 그렇죠, 인사죠. 네. 대대적인 물갈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김은혜 홍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또 임종덕 안보 2차장 이 임명은 당장의 효과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을, 특히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보수청이 결집할 만한 이유는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얘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30%. 결국 지금 보면 25, 24 이게 진짜 마지막이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25%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는지요.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여러 번의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을, 정치적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의미가 좀 많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국정농단 겪으면서 10%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라는 거는 대체적인 국민들의 평가는 맞는 것 같은데 국정농단급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한 25%.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율보다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25%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어쨌든 소폭 반등에 있어서 약간의 고무되는 것도 좀 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고무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중도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갈 길이 멀다. 특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한국갤럽도 더 올라간 지지율 발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7월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8말9초 현상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바닥이 어디 정도냐, 22%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쭉 분석해 보면 빠지기가 아주 힘든 유권자층이 있어요. 응답자층이 이제 대구, 경북 뭐 전체는 아니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권 일부 그다음에 연령대로는 60대나 70대 이 교집합을 해보면 한 22% 나와요, 내외로. 이 분석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지지율 하락했던 건 대부분 사람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도 있고 김건희 여사도 있고 또 뭐 인사도 있고 또 그리고 만났어야 되는 사람 뭐 낸시 펠로시도 있고 또 치약을 하느냐 마느냐 만 5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사람에 의해서도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8말9초에 빚어질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툴입니다. 툴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 못마땅해 하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당대회죠. 이재명 의원이 온다. 이재명이 온다. 그러면 이게 윤명 대첩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층 결집하면서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는 국면일 거예요. 그럴 때 결집하는 사람에 의한 결집이 있는 거죠. 자, 그중에 지금 좀 말씀을 주셨는데 20대 부분입니다. 2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높은 것 같고 긍정평가도 매우 높아요. 긍정평가 매우 낮고 부정평가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20대를 잃어버린 게 많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유를 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RM서치 조사를 보면은 20대의 부정평가 비율은 76.6%로 가장 높고요. 매우 높습니다. 긍정평가는 21%로 가장 낮습니다. 그럼 20대가 왜 그러느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치 고관여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과잉 대표돼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토사구팽 그것 때문이라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네. 그 정권 교체했잖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20대 눈에서 보기에는 사적 채용 논란 이를테면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 게 있잖아요. 네. 채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테면은 뭐 9급 공무원 뭐 그거 가지고 서울에서 뭐 강원도 촌놈이 강릉 촌놈이 뭐 서울에 살겠냐 뭐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이제 쌓인 거죠. 또 하나는 20대가 뭐가 이게 와닿게 지금 뭐가 정책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있는 건가? 이러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20대의 특징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민감한 세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가 했습니다. 뭐 그게 100%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분란의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가처분 결과가 이번 네.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뭔가 많이 또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사법부도 고민인 거죠. 이게 정치적인 현안을 가지고서 사법부가 오히려 더 고민하고 언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지금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해결될 기미가 있느냐. 아하. 또 하나는 사실상의 가처분 소송이지만 본안 소송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또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들은 이런 법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은 이미 이제 중도나 진보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 언더독 그러니까요. 이펙트라 그러거든요. 예. 연민이 있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억울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동상이입니다.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네. 보수층하고 또 국민의힘층에서는 이 책임 자체가 이준석한테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무당층이나 진보 진영이나 뭐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윤핵관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상이몽이에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산다가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살아야 되는 거고 윤핵관도 살아야 되죠. 그럼 윤핵관 지금 물러나라고 그런다고 해서 윤핵관 물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윤핵관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해결된다. 저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윤핵관이 물러나도 그 여진이 그냥 깔끔하게 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는 미우새다. 미운 우리 새끼가 된다. 네. 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원인 분석도 완전 다른 것도 그것도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요. 자, 뭐 김준일 대표님 하실 말씀? 예, 뭐 저는 더 동감하고요. 그런 네. 걸 보고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게 당신과 민심의 괴리죠. 예,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하고 조금 다른 건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열정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 문재인, 이재명, 뭐 노무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보수는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조금 더 그런 지지 성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력자한테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이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들이받느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의 그렇죠.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겼던 거는 세대 결합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능했던 건데 굉장히 이게 이제 복원이 가능한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이준석까지 내쳐서 세대 결합론이 깨진다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심각하다. 또 심각한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뭐 이것도 계속 여론조사에 계속 반영되는 부분인데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정 유출 얘기도 있고요. 그건 뭐 팬클럽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경찰학교 간담회 네. 비공개로 참석했던 부분, 독자 진행 부분, 그리고 이 공적 관리를 이렇게 미뤄도 되냐 이런 네.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은 저는 해결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래도 매듭을 지어줄 사람은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을 참 강요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의혹과 이 논란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과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 썸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 이게 정쟁화가 돼요. 정쟁화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예. 팩트나 또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순간 정쟁화가 되고 그게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서 관련된 여론의 반응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통제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대응도 효과적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은 이럴 겁니다. 뭐 이 부속실을 설치해라, 뭐 그다음에 범위를 설정해라. 네. 이게 이제 우리 방송 초반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조언도 효과적이기 힘든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김혜경 씨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명 대첩인데 이제는 배우자 대첩까지 돼요. 의혹에 대해서 서로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공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서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8월 20 벌써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8월 29일부터 윤명 대첩입니다. 28일부터겠죠. 28일. 물론 우리가 전당대회 결과를 예단할 수는 네. 없지만 그렇다면 이 대첩 속에 또 작은 시리즈 대첩으로 배우자 이른바 김건희 김혜경의 킴킴 대첩 이것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 인식도 부정적인 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 몇 개랑 기사 몇 개를 소개드리면서 요즘의 흐름 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MBC와 코리아 리서치가 1,002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에서 13일 조사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역할 평가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29.6, 잘못하고 있다가 61.1이에요. 네. 8월 이제 중순이었거든요. 요때 29.6% 잘하고 있다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네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간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지는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흡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김건희 여사 호감도도 KBS하고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8월 16일에서 17일 조사를 했는데 호감도 28.9, 비호감도 66.4.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네요. 완전 똑같아요. 신기합니다. 자, 김건희 리스크가 어떤 거냐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사저널이 매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8월 달에 이제 여론조사를 매년 해요. 이게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8월 15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거를 조사를 해서 오피니언 리더 1,000명한테 김건희 여사가 71% 나왔습니다. 1위, 압도적 1위. 이건 복수지목이거든요. 복수지목인데 김건희 71%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37.6, 권성동, 장제원, 이준석 순서로 나왔어요. 근데 김건희는 거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다른 사람 지목률을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도 59.4%를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리스크를 주고 있다라고 일반인도 생각하고 오피니언 리더는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건희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어저께 나왔던 거죠. 지금 뭐 이제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는 거 일정 유출된 거 이런 거 또 이제 악재예요. 또 악재가 될 거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어저께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제목이 이런 겁니다.
제목이 잠깐만요. 예. 김건희 주변인까지 점검 중 대통령실 쇄신 속도.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최근에 감찰 직원들 그 비서관들 보도가 됐었어요. 네, 감찰을 하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 까지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뭐 예를 들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인데 네. 이게 정말로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타겟은 뭐냐면은 윤핵관들이 들이는 사람들 좀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거거든요. 예. 여의도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될 수 있다라면은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만약에 나간다라고 아하.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김건희의 나라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제될 수 없는. 저는 조금 네. 그 김준일 대표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네.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은 대통령실에 채용됐을 때 그 사람들의 채용 경로나 네. 또는 능력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활동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선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실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서 아니 자꾸 의혹 이야기 좀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안을 가지고서 더 이상 활동하지 마라. 정말 어디 노출되지도 마라. 그리고 어디 행사도 참여하지 말라. 이것을 결국 이야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거든요. 두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주변 사람을 검증하고 관련된 부분을 감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예요. 뭐 근데 김준일 대표님 말씀은 그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선을 긋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여지니까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다른 건 아닌 것 부분하고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그건 다른 것이다. 하고 아니고의 문제는 다른 것이고 지금 네.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개인 일정까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든 아니면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지금 공개된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느냐. 지금 부속실은 설치 안 하겠다.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을 검증하지만 내보낸다는 것까지 뭐 결정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이 또 새로 온다는 것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 건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건도 저는 이게 풀리기가 어렵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배종석 선생님 말씀 윤명 대첩의 또 시리즈 중에 하나가 배우자 대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부분 문제가 오히려 김혜경 씨 지금 법카 사건이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또 오늘 좀 날을 세우네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두 가지 사안을 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리스크로 평가를 하고 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로 평가를 하지 두 거를 묶어가지고 김혜경 씨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로 올라간다? 그거는 그렇진 저는 않을 아니라고 것이다. 봅니다. 않을 물론 것이다. 이제 예. 비교는 하겠죠. 그리고 네. 진영 논리에 좀 세신 분들은 그거 여기서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100일이 됐는데 축하 꽃다발이 엄청 많습니다. 네. 두 분 한동훈 장관 100일 평가 뭐 이거는 여론조사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따로 없는데 네. 대통령과 뭐 가까운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김준일 대표가 소개한 조사에서 네.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꼽힐 네, 그렇게 나오고 정도로 있습니다. 예. 정말 최측근이고 일각에서 이제 또 소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유력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말 많이 부각됐고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빅데이터를 썸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구체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네. 똑똑하다 뭐
탁월하다, 언변이 있다, 뭐 어떤 AI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주변으로는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쭈쭈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장관일 것 같아요. 우쭈쭈요? 우쭈쭈 잘한다 잘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인사정보관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으면 이제 받아치는 것도 상당히 네.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볼 때는 야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은 네.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국회 질의 또 답변 내용들을 쭉 한번 재분석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좀 과한 부분도 과한 게 있어요. 있다. 그런 예. 과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중도층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똑똑은 한데 좀 과한데 이렇게 되면 약간의 또 밉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 뭐 정치적인 노련미를 갖추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하긴 잘한다. 그렇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서초동에 꽃집을 낼 걸. 왜 이렇게 여기 배달이 많이 되는지. 아니 왜 사심작동하고 그래요? 윤석열, 추미애 네. 뭐 이제 지금 한동훈까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제 팬덤은 알겠는데 네네. 이 서초동에 계속 꽃이 배달되는 게 이게 좋은 현상인가? 나라를 위해서. 그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거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 때의 태도와 엊그저께 그 국회 법사위에서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네. 조언을 한동훈 장관한테 드리자면은 승질 내는 거는 한동훈 스타일 아닙니다. 아, 한동훈 스타일은 따박따박 반박을 해야지 이미 본인도 승질이 올라가가지고 네. 기소되셨잖아요. 말씀해 보시죠. 이런 거 안 에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도층에서 안 좋게 봐요. 그거는 보수층은 지켜시킬지 몰라도 이제 저는 이제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관심이거든요. 네. 이제 2024년 총선 출마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뭐 100%예요. 근데 예. 이제 총선 출마해서 대권 후보까지 만약에 네.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런 태도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네. 따박따박 엘리트로서 반박을 하십시오. 네. 짧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이 역할을 잘해야 될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법리적 논리적 대응을 하느냐가 앞으로 한동훈의 주가와도 달려 있다,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김준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